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당원 투표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투표 첫날 48.6%, 그리고 둘째 날 54.5%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데요. 이종근 전 데일리한 편집국장님과 경선 전국의 움직임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원 투표가 네. 모바일 투표는 어제, 그제 해서 이제 종료가 됐고, 네, 종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ARS 네네. 투표가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네. 이 투표율이 기존의 투표율,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 다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부딪혔을 때가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로 사실 25%에서 30%대면은 많이 나왔다 싶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 6월 11일 날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 그 당원 투표가 그때도 역대급 투표율이었다고 했습니다. 45% 가까이 됐거든요. 45.36이죠. 네, 45.36%. 그때도 와 엄청 낮다 했는데 이번에 54.5%를 찍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이준석은 45.3%가 ARS까지 다 포함된 수치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바일이 36.16이고 ARS가 9.22였어요. 예. 즉 ARS 그러니까 모바일만 따지면 36.16이니까 지금 54.5가 모바일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장장 20% 포인트가 올라간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제 ARS가 남아 있습니다. ARS는 모바일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화를 직접 거는 것 방식인데 이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때를 한번 보죠. 모바일이 36, ARS가 9.2입니다. 그러면 49, 36이니까 4분의 1 정도가 ARS로 지금 투표를 했다고 쳤을 때 55의 4분의 1이 지금 ARS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게는 10%, 많게는 15% 더 할 거다. 이게 무조건 60%는 넘겠네요. 60%는 경우에 따라서는 넘고요. 지금 70%도 육박하지 않겠네요. 예. 이 이준석 때를 봤을 때는 65에서 7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70이 넘으면 이준석 대표는 무슨 탄수화물을 끊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을 안 먹겠다는 건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그 사실 웃자고 뭐 하는 얘기 다이어트 같아요. 할 것도 없잖아요. 물론 뭐 웃자고 하는 건데 예. 첫날도 서버가 터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뜨거웠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관위 서버니까 터지진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몇만 명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한 20만 명이 1시간 만에 그냥 다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죠. 예. 지금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당 지도부들도 60% 이걸 상당히 중시하더라고요. 60% 오히려 낮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조직표를 동원해서 많이 그 조직표를 가진 사람이 이기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에는 초반에 2040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뒤이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5060, 70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60%가 넘으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양측이 뭐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가장 최근으로 나온 게 한길 리서치. 방금 나온 한길 리서치가 가장 지금 최근 것인데 한길 리서치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사실 궁금한 건 사자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상 대결을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가 그런데 재밌게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그 다음에 홍준표와 이재명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에서
윤석열이 36.3%, 이재명이 31.2%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예, 가상 대결. 예. 홍준표와 이재명을 해봤더니 이재명이 30.1, 홍준표가 27.9%로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최근 조사 말고 네. 지난달 말경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네네. 홍준표 후보만 이재명을 이기고 네. 윤석열은 뭐 같은가 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 악재라는 게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 네네. 발언 뭐 개사과 네네. 그런 것을 극복한 건가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를 말씀드리면 10월 셋째 주 정도가 위기였어요. 윤석열은 이 개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10월 넷째 주까지의 여론조사가 전부 다 내려가는 걸로 나타났고 말씀하셨듯이 홍준표만 이긴다 이렇게 MBC 여론조사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MBC는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10월 말부터 변화의 조짐이 있었어요. 예.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발표되는 게 10월 한 28일, 10월 31일, 뭐, 요 때가 지금 이제, 어저께, 그저께 공정도 발표하고 뭐 하는데, 그때부터 10월 넷째 주,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에 이 여론조사부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즉 충격은 한 주 정도에 불과했고 도리어 지금 윤석열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뭐 미세한 차이나마 홍준표를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네. 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네. 한 4개 내지 5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TBS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다음에 데일리안에서 데일리안에서 공정. 여러한 여론조사 공정, 문화일보 여론조사, 그리고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에선 여론조사, 방금 나온 쿠키뉴스의 한길 리서치까지 예. 이것을 지금 총괄적으로 종합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오는 데마다 들쭉날쭉 하니까 그렇죠. 이걸 예, 좀 종합해 보면은 대충의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방식이 좀 복잡하긴 하잖아요. 왜 여론조사 50%랑 당원 50%를 비교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뭐 몇 퍼센트가 누가 앞서고 뭐 당심에서는 누가 앞서고 이렇게 지금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실 딱 안 떠올라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환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 그대로 점수 주는 방식 그대로 점수를 한번 바꿔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는 환산한 점수가 윤석열이 44.8%, 홍준표가 36.95%로 윤석열이 7.8%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예. 공정에서는 윤석열이 47.2, 홍준표가 35.7로 윤이 11.5%포인트.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문화일보 44.05 대 39.5로 윤이 4.55% 이게 가장 적어요. 적군요. 예, 적고요. 그다음에 뉴스토마토가 한 것은 43.9 대 33.7로 윤이 10.2%. 마지막으로 한길 리서치를 다시 비교하면 47.7 대 36.7로 윤이 11% 해서 이걸 다 평균해서 합산해 봤습니다. 5개 기관을 다 합산해 봤더니 종합적으로 윤이 45.5%, 홍이 36.5%로 윤이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일단 환산한 가격입니다. 환산한 것이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의 여론조사로만 지금 환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10% 안팎에서 윤이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결과하고 같네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또 네.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ARS 여론조사. ARS는 ARS대로 하고 예. 또 여론조사 기관이 4개 기관 아닙니까? 네. 여기는 이제 1,500명씩. 5개 기관입니다만은 예, 예, 예. 결과는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4개 기관이니까 이제 4강이니까 그렇죠. 4명이 한 명씩 예, 예. 추천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론조사 예, 기관. 예. 그걸 이제 합산하면은 종합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는 5개 기관이지만 뭐 이런 수준에서 추천이 되지 않겠느냐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뭐 일부에서는 15% 가까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조사로 보면은
10% 안팎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8% 내외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8% 내외고 가장 많게는 15% 내외로 현재 상황에서는 윤이 앞서고 있다라고 다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길 필요 있습니까? 뭐 1%만 이겨도 이기는 것이니까 한 표만 이겨도 근데 이기는. 이제 만약에 이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압승을 했다라는 것에 그만큼의 어떤 분위기, 컨벤션 효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10%만 그렇죠. 넘으면은 그만큼 압승으로 내가 보는 거죠. 이렇게 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가 좀 그렇습니다. 당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당심에선 이기는데 민심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이제 딱 얘기하기에 좀 뭐랄까요, 좀 주춤거리게 돼요. 그래서 민심도 이기고 당심도 이겨야 된다라는 게 어느 후보든 지금 절체절명이거든요. 이기더라도 찝찝한 이김보다는 내가 민심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다음 그러겠죠. 행보가 당연하죠. 예. 뭐 10% 이상만 이기면은 압승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고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4명이 결혼해서 1, 2 양강이 10% 차이가 난다든 크게 나는 거죠. 크게 나죠. 왜냐하면 말씀하셨지 정립이 돼 있는데 각각의 3, 4위도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네. 물론 뭐 이렇게 높은 당원 투표율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 열망을 누가 일으켰느냐? 내가 일으켰다. 그렇지 않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저기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이가 집권하는 것은 네. 국민의 힘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고 야권 전체 네. 그리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집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꾸 그 뭐 줄 세우기 하고 그래. 네, 그 얘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숨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아니 왜 줄 세우고 뭐 이렇게 세과시하고 벌써부터 대세론이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지금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을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뭐 늘 표현이 자신을 중심으로 좀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밑에 있던 그런 밑에 있다는 표현 좀 잘못됐고요. 자신과 함께했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다 키워준 사람이야. 글로 가버렸어. 배신한 거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정치는 누가 키워줘서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예. 평민당 총재 시절에도 함께한 동지라고 얘기했지. 다 동지라고 그랬죠. 동지가 함께 만든 당이라고 했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입에서 내가 키워준 뭐 누구야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 그런 것과 관련돼서 사실상 좀 다른 것이고 또 많은 그런 그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또 의식한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중에서 윤석열 후보의 말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탁 박히는 것은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홍준표처럼 독구단위로 네네.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인하하고 덕을 쌓아야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얘기는 되게 원래 저쪽에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이 해야 할 분 아닙니까? 초짜 정치인한테 그렇죠. 당신 그 혼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렇죠. 정치 신인이 정치 신인이 한 지금 20년, 30년 한 26년을 한 당대표를 두 분이나 한 분한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사실은
그 원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치라는 예, 예. 것은 그럴 국민과 수- 같이 하는 그렇죠. 것이고 다 같이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릇돈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다 담아내서 함께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처럼 사실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제스처나 그런 생각이 많으셔서 사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자신이 시대 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대 정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는 시대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게 바로 세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준표 후보는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상황이 없다. 상황. 상황이 그 담벼락 같은 건데 담벼락 무너지면 그거 다 깔려 죽는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이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 다 김종인 키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은 지금 김종인을 빗대는 건데 네. 뭐 윤석열을 겨냥을 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너도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차피 그렇지요. 누가 이기든 간에 함께 해야 김종인 되고, 전 비대위원장은 함께 해야 할 뿐이고 지혜를 모아야 할 뿐 아닙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무슨 총괄 본부장을 꼭 안 시켜도 무슨 일을 하든 고문을 하시든 뭐들 하든 정권교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한테 그 담벼락이야. 그 무너지면 다 죽어. 그런 그렇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예. 그 말하는 그런 태도 이게 좀 드러난 게 홍준표한테 진짜 아쉬운 건 그거예요. 홍 후보한테 아쉬운 건 못 먹는 포도는 언제나 쉬어요. 먹지 못하는 포도. 하태경 그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하태경 의원한테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에 가니까 종북 주사파한테 내가 함께 한다고 함께 할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사실 그 전향한 게 벌써 몇십 년입니까? 그리고 보수의 정당에 들어와서 나름 그래도 자기가 그 인권이라든지 혹은 대북 문제라든지 이걸 누구보다 더 그 앞장서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을 주사파우는 해서 나한테 안 왔다고 해서 욕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자신한테 합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황이니 뭐니 하고 또 비난하는데 이게 뭐 아니면 내가 내 쪽으로 안 오면 다 적 이렇게 그 가르는 것도 홍 후보의 어떤 뭐랄까요 좀 독선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님 정도 되면은 좀 협량한 모습보다는 그렇죠. 좀 대범하고 이제는, 큰 그릇에 그렇죠. 역시 다르구나 이걸 보여줘야 그렇죠. 하는데 26년 정치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되게 막판에 접어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한 방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전략적인 지역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지금 홍준표 또 윤석열 두 분은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까지의 행보를 보시면 아마도 딱 이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지향점이 어디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로 가고 그 홍준표 후보는 영남 PK를 갔어요. 예. 즉 양쪽 다 완전히 이 수구 초심이죠. 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셨고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그것부터가 사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인데 그게 파평윤 씨 그렇죠. 집안이고 파평윤 씨는 원래 또 충청도에 그 뿌리를 박은 집성촌도 있고 해서 이 충청도에 어쨌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충청도로 간 건 전체적으로 지금 14%가 당원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충청권의 14%가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또 그 갈림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인데 올라갔어요. 이번에 한 2%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나를 보고 들어온 거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홍준표 후보가 PK 간 건 다분히 PK를 누가 사실 마음을 사느냐에 따라서 본선까지 영향이 있어요. 본선은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과 상대를 하려면 PK를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요. 또다시. 네, 당연히죠. 그러니까 PK를 그 완전히 낙동강 전투에서 사하 그쪽을 또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 내가 PK에서 이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PK를 지금 다 달려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 막판에 무슨 깜짝수가 있을까요? 아마 홍준표 측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10%를 앞서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홍준표 측의 이현주 선대위원장입니까? 네. 공동선대위원장. 그분도 예. 우리 방송에 꼭 좀 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오시라. 우리는 뭐 공정과 품격 네. 이렇게 균형 잡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해서 뭐 차별하고 뭐 반대하고 그렇죠. 그런 네. 것 없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홍준표 쪽에 무슨 마지막 카드가 있을까요?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의 이 입장은 이래요. 어저께까지 투표할 사람 다 됐다. 지금 이미 끝났다. 게임은 그러면서 자신들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임을 입증하겠다 이틀 동안. 그래서 오늘 10시에 이제 기자회견 끝났습니다만 관건 금권 선거 즉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권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라라는 지금 성명서를 최재형 원장 그다음에 오른쪽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을 대동한 상태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즉 이제 그 경선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재명 공격에 나선다. 내가 바로 후보야. 그러니까 예. 내가 후보니까 이재명은 내가 맞상대하고 문정부 실정도 내가 까야 돼. 내가 비판해야 돼.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의 ARS 투표 그리고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결정이 나는 것이고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그럼요. 어떻게 되는 것이 판가름 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